현 시대 개인 자산이 가장 많다고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는 과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가 상승이 심할 때는 달러와 같은 현금보다 집이나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그의 이 한마디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왜 일론 머스크는 현금을 믿지 말고 자산으로 옮겨가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시간이 흐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불편한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움직이길 바랬을 겁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 또한 가치가 떨어질 통화는 절대 보유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부채 남발에 경고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의 가치는 지금 어떨까요? 왜 돈의 가치가 계속 가벼워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체감하셨을 겁니다. 환전소에서 달러를 살 때 예전보다 원화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달러에 1,100원대면 됐지만 이제는 1,400원도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올라 1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고,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 시기에나 보였던 수준입니다. 우리 일상 속 물가도 마찬가지인데요. 편의점 커피 한 캔이나 식당 김치찌개 한 그릇 값이 몇 년 새 눈에 띄게 올라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부쩍 줄어든 느낌이 크게 체감되고 있죠. 월급을 받아 모아두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의 실질 가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 돈의 가치를 이렇게 훼손하는 걸까요? 화폐, 즉 돈은 겉으로 보기엔 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만원짜리 지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종이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내부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며 변한다는 사실을 경각심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가치의 척도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로 가치를 영구히 저장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돈은 물건값을 표시하는 단위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단위의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화폐는 금과 교환해주던 과거와 달리 정부가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종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우리 경제가 그 돈의 가치를 받쳐줄 만큼 성장하고 있는지에 따라 만원의 의미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돈은 말 그대로 신뢰와 수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니까요. 결국 너무 많이 풀린 돈은 희소성이 떨어져 가치가 하락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 그 나라 돈의 매력은 감소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국내 물가에도 적용되어 물건값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다른 나라 통화와의 환율 변화로도 드러나게 되죠. 화폐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왜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는 점점 가벼워지는지, 그 이유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원화는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크게 약세인 상황인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0원을 넘었고 원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아무리 오르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해도 환율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원화는 힘을 잃습니다. 쉽게 말해 돈은 이자 높은 나라로 몰려가게 돼 있는데요. 요즘 미국은 금리를 많이 올렸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돈들이 한국은 재미없네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이 결과 원화의 수요가 줄어들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자가 높은 예금 통장이 있다면 어디에 돈을 넣을까요? 똑같습니다. 돈도 이자 높은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두 번째, 수출이 약해지면 원화도 약해집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수출이 줄면 외국에서 원화를 사는 일이 줄어들죠. 그만큼 원화를 덜 쓰이고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돈이 저렴해집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문제는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진다는 거죠. 당연히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절약하고 계획하며 살아도 정부가 결정한 정책 하나로 내가 가진 돈의 실질 가치가 순식간에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금만 붙들고 있는 것은 바닷물이 밀려드는 뗏목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점점 위태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한국 경제 체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인구는 줄고 빚은 늘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외국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겠죠. 한국 괜찮을까? 하는 의심이 커지면 원화도 자연스레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가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약해보자면 돈이 빠져나가고 수출은 줄고 돈을 넘쳐나게 찍어내고 내부 경제는 지쳐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니 우리가 그냥 현금만 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고 일어나면 이 돈의 실질 가치는 계속해서 줄어들며 돈은 녹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의 화폐는 긴 역사 속에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그 속도와 폭이 다를 뿐이죠. 결국 각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의 건강 상태,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한국 원화도 미국 달러라는 거울에 비춰 자신의 가치를 매 순간 평가받는 셈이죠. 그리고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은 예컨대 글로벌 금리 동향, 무역 질서의 변화, 국제 분쟁 등
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 비교적 작은 배인 원화는 그 파도에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역설적이게도 모든 화폐가 가벼워지는 세상에서는 견고한 실물 자산의 상대적 가치는 더욱 부각되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공통의 현상으로 돈이 풀릴수록 땅, 주식, 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컨대 화폐는 가치의 척도일 뿐 영구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며 시간이 흐르면 통화보다 실물 자산의 가치가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큰 그림에서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원화의 약세가 계속되면 1달러 2,000원까지 오르는 날이 올까요? 상상만으로도 좀 두려운 숫자입니다. 1달러 2,000원이 된다면 기름값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입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질 텐데요. 현재도 1달러가 1,400원대라서 휘발유 가격이나 수입 먹거리 가격이 꽤 올랐는데 2,000원이 되면 그야말로 수입 물가 폭등으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1997년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쌓아두었고 대외 채무 구조도 안정적이라 단기간에 국가 부도가 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이 낮다는 것뿐이지 없다고는 장담 못하죠. 만약 미국이 또 금리를 대폭 인상하거나 국제적으로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거나 우리나라에 예기치 않은 경제 충격이 온다면 환율 2,000원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설령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우리가 미리 대비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 2,000원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면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외환시장의 개입이나 금리 조정, 긴급 대책들을 총동원해 과도한 혼란을 막으려 할 테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방어막을 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염두에 두고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을 세워놓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쓰임이 좋은 자산으로 돈을 바꿔놓아야 합니다. 이런 자산들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실제 수요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화폐는 약속이지만 자산은 쓰임이죠. 약속은 흔들릴 수 있지만 쓰임은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부는 숫자보다 그 숫자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얼마나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닐까요? 이제 돈 자체보다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는 가벼워지고 자산은 견뎌낸다는 말처럼 결국 오래 남는 것은 화폐 그 자체가 아닌 내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과 보이지 않는 역량일 테니까요. 이 점을 기억한다면 환율 변화나 경제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훨씬 단단한 마음으로 맞설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준비된 리스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폐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만의 계획을 세운다면 다가올 미래에도 통제감을 갖고 삶을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